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사회적 대혼란이 야기됐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과정과 대통령 탄핵 표결, 부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의 의제 설정 또한 중요합니다.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네, 당시 많은 분들이 잠을 설치셨을 것 같은데요. 12월 3일 저녁 10시 20분입니다. 정확히 23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이후에 6시간 만에 사태가 종료가 됐습니다. 긴박했던 상황이 YTN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의 역할은 국가적 긴급 상황이나 사회적 재난, 그 상황에서 YTN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밤에 기습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 비상계엄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시민에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YTN의 역할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진행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청하는 시민들은 빠른 뉴스를 전달받기를 원했고 YTN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긴급 속보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밤부터 12월 5일 사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속보, 비상계엄의 의미, 비상계엄의 해제 과정,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또 위헌과 위법성에 대한 분석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소식을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당시 YTN 취재 상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급변하는 소식들이 YTN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네, 당시에 10시 한 2, 3분쯤에 대통령이 곧 긴급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그 첩보라고 하죠. 정보가 이제 언론사 사이에 돌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산안 관련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대개 대통령이 무언가 큰 그 발표를 할 때는 미리 언론사에 언지를 주고 엠바고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시쯤 하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전혀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사실 그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그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이런 곳하고 이제 화면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계속 주시하면서 무엇이 있는가를 봤는데 10시 23분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화면을 바로 받으면서 그 순간 바로 전면 특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보도국 소속 직원들이 전원 출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급파를 했죠. 정치부는 그 당시에 국회에 기자가 둘이 있었고 또 한 기자가 이제 들어가서 국회의사당 안에 세 기자가 계속해서 연결을 했고 대통령 출입하는 기자가 3명인데 일진 기자가 회사로 빨리 와서 이제 처음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10시쯤에 아마 그 외부의 평론가들이 2분이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들 긴급 다시 투입을 해서 방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했고 그게 이제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4일 오후까지는 YTN에서 광고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24시간가량을 계속해서 이 특보만 방송을 했고요. 그 후에는 지금까지 전면 특보 또는 부분 특보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같으면 뭐 한 달에 나올 뉴스가 지금 하루에 다 나오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도국 전 인력이 투입돼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내외 할 것 없이 파장이 정말 적지 않은데요.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기존에 예정된 보도에서 갑작스럽게 긴급 보도로 전환하는 과정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통령실, 국방부, 또 시민들의 반응, 해외 외신 등 여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되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아젠다였고요. 또 그만큼 어려움도 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 김영선 구속 기소, 민주, 명태균 녹취 공세, 제목의 대담입니다. 12월 3일 저녁 10시,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 약 30분 전 시작된 대담인데요. 앵커가 전문가들과 뉴스를 전하던 중에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선포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대통령의 긴급 담화로 앵커와 스튜디오에 출연한 전문가들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YTN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스튜디오 출연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기보다는 빨리 긴급 속보 보도로 체제 전환을 하고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서 출연한 2명의 전문가들도 앵커의 질문에 따라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반응들을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핸드폰을 검색한다든지 혹은 또 앵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방송이 되었는데요. 물론 긴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부분은 또 YTN의 실시간 뉴스라는 특징이긴 하지만 또 시청자가 보기에 그런 당황하는 모습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나,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전환을 통해서 뉴스 보도를 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YTN은 24시간 뉴스 체제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찾게 되는 그런 채널이죠. 이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YTN을 통해서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럴수록 빠르고 또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죠. 특히나 이번 계엄령은 역사적으로 17번째입니다만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뭔지 등 자세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했었죠. 관련 내보도 살펴보면 4일 오전 4시 45년 만에 계엄령 선포, 역대 선포 17회 제목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어진 보도, 비상계엄 전시나 비상사태 때 선포, 집회 등 제안에서는 밤새 일어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청자도 있을 텐데 비상계엄이 뭔지 또 언제 어떻게 발효되는지 등을 설명해줘서 시청자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엄령이 해제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빠르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헌법 개헌법으로 따져본 계엄령 해제 절차는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계엄 상태는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해제를 선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시청자가 계엄법 조항을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정치적 무리수 배경은 탄핵 공세 특검 이탈표 때문이란 제목의 보도에서도 계엄 선포를 무리수라고 명확하게 주지시켰습니다. 네,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여의도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그 다음 날이죠. 4일 새벽까지 자리를 지켰는데요. 시민 반응을 전한 관련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네, 지난 4일 새벽 6시 한밤 계엄령에 놀란 시민들, 믿기지 않아, 용산도 삼엄한 경계, 제목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놀란 시민들이 새벽에 거리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들을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고요. 혹은 또 정보를 몰랐던 시민들의 어려움 등을 빠르게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경찰과 일부 시민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멘트에 송출된 화면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계엄군과 시민들 간의 논쟁 장면이 나가기도 했는데요. 경찰과 시민 간의 충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이나 추가적인 화면이 나가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시민들의 정권 퇴진 집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4일 국회 안으로 정권 퇴진 시민 규탄 집회 계속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국회 앞모습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본 영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본관 앞까지 이동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 앞에서 밤샘 집회를 벌이다가 해제됨에 따라서 이동해서 시위하는 등 전후 상황을 잘 짚었습니다. 5일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촛불 윤 대통령 하야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도심 집회 모습을 전하는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서 우리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잘 전달했습니다. BBC나 CNN 같은 주요 외신들도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으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해외 반응을 살핀 보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가 이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고요. 국제적 신뢰 하락은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외신들의 반응을 살핀 보도를 보면은요.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라고 전합니다. 또 이 보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춰지는 한국의 모습 알 수 있는 그런 관련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일 언론, 한국계엄령 주요 뉴스로 타전, 국정 주도권 회복 목적, 또 서울의 봄 현실판, 중국 계엄령 10억 번 검색이라는 제목도 있었고요. 또 백악관 계엄령 사전 통보 못 받아 중대한 우려라는 제목들의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명분 없는 계엄 선포로 인해서 한국의 금융과 또 외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또 외교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라고 전합니다. 각 나라의 특파원을 연결해서 주요 주변국의 반응을 알 수 있게 하는 발빠른 보도였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해외의 반응을 살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나라의 특파원을 연결해서 주변국의 반응을 살핀 보도들이 많았고 또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 긴밀히 모니터링 중 외신들도 한국 계엄 긴급 타전 제목입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전화 연결해서 백악관의 반응을 살피거나 또 대변인의 발언, 외신 반응,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었고요. 또 국내 상황뿐 아니라 이러한 외신 자료를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그리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건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 등을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신들 최악의 정치적 오류, 한국판 16 폭동 제목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반응을 정리한 설명으로 시청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 내용 중에 BBC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때문, CNN 최악의 정치적 오류, 뭘 얻으려 했는지 의문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엄 관련 해외 언론 보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워싱턴 포스트나 CNN 등뿐만 아니라 BBC와 AFP 보도 자료도 뉴스 자료 화면에 같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최악의 정치적 오류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로서 다뤄진 YTN 보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법률적 문제를 다룬 보도를 좀 살펴보면은요. 4일 오후 3시 때 방송입니다. 비상계엄 요건 충족했나 법조계 위헌성 다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성이 크다는 법조계 지적을 다뤘습니다. 탄핵 추진과 예산 단독 처리를 사유로 삼은 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국회에 대한 통제와 계엄군 투입도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지적과 함께 야권은 탄핵 추진과 헌법 소원 심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할 준비를 진행 중인데 6인 체제인 상황이지만 심리와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다뤄서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는데요. 특히 이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분석하면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재확인해서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유용한 보도였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언론이 잘 감시하고 또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국방부의 분위기를 YTN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국방부 하루 종일 뒤숭숭, 계엄군 물리력 적극 행사 안에 제목의 보도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 1항, 그리고 야당이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 등을 전달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 오늘 추가 담화 없을 듯 제목의 보도인데요. YTN이 접촉한 여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전하는 것은 필요한 정보였지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한 당시 상황을 계엄군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후 즉각 철수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등 안일하게 무마하려는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함께 기자 멘트에서 언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연결 보도에서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 앵커 멘트에서라도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전반적인 보도에 대한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담 출연자뿐만 아니라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기계적으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는 방식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이나 발표 자료를 화면에 자막으로 내보내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의 정리 멘트나 기자의 멘트 등은 함께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 중립이 아닌 뉴스 아젠다에 부합하는 앵커와 기자로서의 멘트, 역할 등이 작용해야 정확한 정보가 될 거고요. 실시간 보도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의제 설정과 함께 YTN만의 목소리를 내주길. 갑작스럽고 명분도 없는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고 갔고 또 국제적 신뢰도 하락과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치인들의 행보는 추운 날씨에 국민들을 또다시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YTN은 이번 계엄 보도에서 생중계와 특보를 이어가며 생생하게 소식을 전했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잘 전하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도 하는 YTN만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혼란한 상황인데요. 언론이 이런 때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 이종임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기계적 중립이 아닌 비평이 담긴 뉴스가 많아지길. YTN은 긴급 뉴스, 외신 반응 등을 빠르게 전하며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긴급 뉴스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뉴스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나 앵커의 전문적인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스 보도 채널에 갖는 전문성, 그리고 비상계엄 등 상황 전달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한데요. 또한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시민들을 더 주목하는 뉴스도 많이 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